네. 자, 화면 잘 보이시죠? 자, 이제 정말로 고3들이 마지막 이제 라스트 스퍼트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제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남아있는 것들이 몇 가지 없죠. 이제 수시원서를 잘 쓰는 거, 교과 전형, 그다음 종합 전형, 그리고 이제 약수령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은 약수령 논술, 그리고 정시 이렇게 남아있어요. 자, 지금 이 친구는 작년에 약수령 논술에 이제 붙은 학생인데요. 내신이 3.5등급 정도가 평균선이었어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리고 종합전형에 대한 어떤 비교과 준비는 그래도 그럭저럭 잘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면접이나 이런 것도 이제 잘 할 것 같고, 작년에는 자소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소서도 제가 직접 검토해 줬는데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전형으로 일단 가천대를 넣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여기는 떨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편으로 준비한 게 약수령 논술인데, 약수령 논술에는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가천대 경제학과에 다니고 있고, 이 친구 말 중에 우리 고3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죠? 여기 이제 진짜 간절한 사람이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껏해야 이제 7월, 8월, 9월, 10월, 그다음 11월은 얼마 안 되니까 한 4.5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뭔가 역전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학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 쓰는 방법을 아는 것보다는 일단 풀 수 있게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뭐 약수령 논술의 난이도나 이런 건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요. 국어는 좀 쉬웠고 수학이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친구는 이제 정시로 동국대에 합격한 친구인데 이 친구도 역시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죠? 뭐 인생에서 만날 역경을 극복해내겠다는 도끼, 그죠? 정신력과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막 그냥 그렇게 가면은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요. 일단 수시 쪽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도 이제 내신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수시로 대학을 쓰려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아이들이 조금 끌리는 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일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가천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천대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2.5등급 정도 이상이 돼야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종합전형은 3.5등급에서도 합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점수가 낮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솔깃하고 뭐 수박책이나 이런 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작년도 입시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 내 점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이에요. 경쟁률이 보통 한 20대 1 정도 되거든요. 좀 괜찮은 대학들은. 그럼 20명 중에 한 명에 내가 뽑혀야 되는 건데 그랬을 때 그럼 20명 중에서 뛰어난 스토리가 있어야 될 거고 그게 이제 교과와 어떤 비교과로 이루어진 세특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동아리라든가 활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문제는 이 비교과의 스토리가 일반고에서 되게 좋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교과 스토리가 좋아야 될 텐데 이거는 뭐 제 말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다 똑같이 생각해요. 7대 3. 그래서 교과 스토리가 좋아야 될 텐데 교과 스토리는 두 가지를 주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전공 적합성. 그래서 내가 이공계를 지망하는 학생이다. 그럼 나의 수학과 과학 점수가 어떠한가? 이게 중요하죠. 일단 문과 쪽을 지원했다. 그럼 국어, 영어, 사회 점수가 어떤가? 그런 것들을 좀 자기가 거기에 강점이 있는가? 만약에 강점이 없다면 조금 낮춰서 쓰는 게 현명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발전 스토리예요. 그냥 뭐 그럭저럭 계속 비슷한 점수를 유지해 왔다. 어떤 특히 이런 과목들에서 이러면 사실 특별하게 뛰어날 만한 어떤 요소가 잘 없거든요. 경쟁자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내가 잘 갖추어져 있다면 약간 이제 소신 지원을 해볼 만하고 이 두 가지가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적정이나 안정권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게 이 입결에 대해서인데
이게 서울시립대 학종인데요. 이게 전체 고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책에 주로 실려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경영학과는 2.58이 합격선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내 등급이 2.5면 합격하겠다 하고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고는 1.9에서 합격선이 결정이 됐던 거예요. 자사고랑 특목고 쪽이 있죠. 이 자사 특목고는 비교과가 좋기 때문에 일반고에 비해서 그래서 점수가 좀 낮더라도 붙을 수 있어요. 경희대 같은 데도 과에 따라 좀 다르지만 5등급 선에서도 합격이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평균치를 갖다가 굉장히 깎아먹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조금 현명하게 입시를 치른다 그러면은 어떤 주요 대학이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인기 학과 이런 데는 0.5등급 정도는 자기 등급에서 없다고 생각하고 보는 게 좋죠. 그래서 저도 뭐 학생들이 원서 쓰는 거나 합격하는 거를 수도 없이 봐왔지만 보통 이제 좀 욕심내서 쓰는 경우는 대부분 다 떨어져요. 20대 1이니까. 그래서 원서 6개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잘 쓰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울권을 지원할 때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좋은 스토리가 없다면 그러면은 2등급을 보고 원서를 쓰는 거는 좀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수시원서 전략에 대해서 좀 적어놨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 중위권 대학 이상이나 뭐 쉽게 얘기하면 자사특목고 애들이 쓰는 대학. 근데 원서 6개니까 되게 다양하게 많이 써요. 그리고 인기 대학 이런 데서는 약간 감안해서 써야 된다. 그리고 서울 하위권 대학이나 뭐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선 평균 입결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다. 자사특목고 애들이 없을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6개의 원서를 쓰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됐든 정성평가거든요. 이 정성평가라는 게 이제 또 요거에 이제 반대되는 말이 정량평가인데 정량평가는 점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로 뭐 1등, 2등, 3등 이렇게 줄을 세워서 뭐 100명을 뽑으면 100등 안에 들면 가는 거죠. 근데 정성평가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주 다양한 변수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수가 된다고 해서 붙을 거라고 생각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20대 1 뭐 이렇게 되니까. 물론 여기도 한 15대 1 이렇게 돼요. 하지만 여긴 점수가 되면 붙는 거고 작년 입결이 나와 있으니까 뭐 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좀 섞어줘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입시 전문가를 만나도 다 비슷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내 등급이 3.0 정도, 3.5등급, 3.5도 좀 그런데 한 3.2등급 선상에 있다 내가. 그럼 가천대에 학종으로 붙을 확률이 물론 점수는 돼요. 근데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면은 약수정 논술도 같이 준비해 나가는 게 현명하겠죠. 근데 나는 내신이 정말 안 좋다. 내신을 버려야겠다. 이렇게 가면은 이제 정시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섞어서 쓰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6종합이라 그러거든요. 종합을 6개를 다 쓰는 거죠. 6종합을 노리는 그런 등급 때는 제가 생각하는 건 2.5등급 이상이에요. 2.5등급 이상이라면 6종합을 써도 제가 봤을 때 서울권의 하위권 대학 정도는 일단 붙더라고요. 서울권의 중위권 대학은 스토리가 좀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시 원서를 쓰시면 되고 여기 이제 수시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혹시 어딜 써야 될지 너무 애매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제가 요 입시 컨설턴트들 중에서 이제 대표님하고 아는 분이 있으니까 저희 학원 봐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이제 잘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도 이제 고3들 중에 학종으로 마무리 지을 친구들이 2명을 소개를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잘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필요하신 분은 얘기하세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남아있는 입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중요하죠. 그래서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고, 그다음 수시원서 접수는 요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요때까지는 어차피 고3들이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크게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요 크게 할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떤 최저 등급이나 아니면 논술이나 이런 걸 준비하겠다 그러면 이 기간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야 되겠죠. 마음이 뜨지 말고.
자, 그다음 수능은 이때 보게 되고요. 약수령 논술은 수능 이후에 있어요. 그리고 수능 결과는 12월에 발표가 되고 수시 합격자는 12월 15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아니라 수시에 있는 거니까 이때 발표가 나는 거죠. 그리고 정시원서는 이때 쓰게 되어 있고 합격자 발표 2월 6일까지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입시가 마무리가 되게 될 거예요. 자, 학생 추이를 보면 현재 이번 2023학년도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인서울에는 17.6% 정도 돼요. 되게 좋은 거예요. 데이터가 예전에는 여기 보시면 13%지만 이전에는 11%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대학 가기가 조금 쉬워지고 있고 생각보다. 그리고 사실 내가 점수가 굉장히 안 좋다. 그럼 꼭 한번 써볼 만한 게 지방대에 지방 4년제의 간호학과들 요새 미달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써봐도 괜찮죠. 네. 왜냐하면 이제 전문 학과들이니까 간호학과라든가 아니면 유아교육과라든가 이런 쪽은 한번 해볼 만해요. 제가 볼 때는 뭐 의공이라든가. 자, 권역별 정시 비율을 보면 이제 정시에 대한 얘기인데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서울권을 보면 6대 4고요. 서울권에서는 수도권에선 7대 3이죠. 그리고 전국을 통계를 내게 되면 78이지만 사실 지방권보다 이쪽을 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시 비율도 꽤나 많고 정시도 한번 준비해 볼 만한 전형이고요. 제가 이따가 또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자, 가천대 약수령 논술은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이 뽑아요. 지금 929명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학생부 종합은 이 정도 뽑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교과는 이 정도 뽑는 거고. 그리고 여긴 또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단일 전형으로 봤을 때는 논술이 가장 많아요. 정시보다도. 그래서 많이 뽑으니까 사실 한번 해볼 만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잘 보시면은 논술 60%에 학생부 교과 40%가 있는데 이 교과 얘기를 일단 잠깐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이따가 얘기를 또 드릴게요. 그다음 수능 최저 기준은 한 과목을 3등급을 받아야 돼요. 작년에 요거를 달성 못한 친구들이 꽤 있어요. 가천대 약수령 논술 그렇게 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수능도 신경을 쓰고 해야 된다. 나중에 정시를 보게 되면 수능 성적표가 나올 텐데 수능 성적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서 이제 백분위라는 게 있고 표준 점수라는 게 있어요. 등급이 있고. 자, 일단 등급이 유의미한 거는 최저 등급을 맞출 때만 필요해요. 최저. 수능 최저.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을 노리는 친구들한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수도권이나 서울권 하위 대학은 백분위로 주로 대학을 가요. 백분위는 이제 퍼센트죠. 그래서 가천대는 85%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85점을 맞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표준 점수의 경우에는 200점 만점으로 다시 환산해 놓은 거예요. 점수를. 근데 뭐 1등급 최고 득점을 하게 되면은 이 정도 점수가 나와요. 200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표준 점수 좀 보기가 어렵죠. 하지만 서울권 중위권 이상 대학에선 표준 점수를 채택을 해요. 이유는 이 100분위로 100점 만점으로 펼쳐놓는 것보다는 200점 만점으로 펼쳐놓는 게 좀 더 세세하게 구분이 되겠죠. 난이도도 반영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 그 다음에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들. 그래서 수도권이나 서울권 하위 대학은 대부분 100분위를 반영을 해요. 자, 그리고 수능 반영 비율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어가 여기는 감점제죠. 서울대는. 그리고 수학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 국어, 그다음 탐구가 들어가게 되겠죠. 중앙대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가산점이 들어가죠. 점수에 따라 영어가. 그리고 역시 수학이 좀 많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한 요런데 서울시립대 같은 데를 보면은 요게 이제 서울권 하위 대학하고 그다음에 가천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퍼센트를 주는 게. 그래서 영어가 한 요 정도 들어가는 탐구 쪽이 좀 낮고. 네. 자,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정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정시에서는 자연계든 인문계든 세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이 좀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내가 한 과목을 못하면 좀 버리고 들어갈 수 있는 대학들. 뭐 수원대 같은 경우 보면은 탐구 하나에다가 택 2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탐구 한 과목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수연 중에
이제 두 과목을 선택을 한다.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국수탐을 반영하는 전형이 있어요. 이게 정시도 가나 다분히 있는데 이게 하나의 전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형 중에 이런 전형이 있다는 거죠. 강남대도 수영탐을 반영을 하죠. 그리고 가천대도 두 과목 전형이 있어요. 을지대도 마찬가지고. 그죠? 여기 좀 잘 안 보이시는데 가천대 여기 택4 있는데 그죠? 가천대도 택 2전형이 있어요. 하지만 택 2전형은 좀 점수가 높아야 돼요. 자, 입결을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백분위로 좀 빼놓은 건데요. 백분위로. 그래서 주요 10개 대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한 90% 선이죠. 90점. 그죠? 그리고 주요 15개 대학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87, 83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주요 21개 대 여기에 이제 가천대가 있을 텐데 대부분 85점대 정도. 그죠? 일단 거점 지방 국공립대학교가 76, 요새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한 80 정도 되면은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이런 데도 좀 많이 원하는데 제가 보면은 한 20% 정도 선상에서 이제 점수가 결정이 된다. 자, 그럼 정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시 점수는 대체 어떻게 내는 거냐? 그죠? 그것도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가천대학 수령 논술을 보면은 자, 위에서부터 보시면 여기 경쟁률이고요. 학생부 등급의 70%라는 거는 지금 약수령 논술이거든요. 이제 붙은 학생들의 70%에 해당하는 상위권의 점수예요. 90%는 90%의 점수고요. 그리고 경쟁률이 있고 그다음 논술 정답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수를 먼저 볼게요. 정답수를 보시면 보통 11개에서 12개 정도 되죠. 총 15문항이거든요. 그죠? 이런 데는 좀 높았죠. 컴퓨터공학.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어요, 요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통 이렇게 제가 노란 표시해 놓은 것들이 경쟁률이 좀 굉장히 높은 데거든요. 이게 경쟁률이에요. 40대 1 정도 되는 거죠. 이런 데가 이제 점수가 좀 높은 경향이 있죠. 인기학과들이니까. 그 내신 쪽을 보시면은 가천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3.5등급 선에서 들어가는 대학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논술에서는 한 4등급 선상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3점대 후반. 그죠? 쭉 보시면 좀 더 초반에 있는 것도 있지만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좀 높죠. 그죠? 4점대 초반, 4점대, 3점대 후반. 근데 선생님 저는 5등급인데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천대는 이 학생부 교과 등급을 내는 방식이 달라요. 다른 학교보다 좀 높아져요, 평균치가.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이따 또 알려드리고. 자, 이게 작년도 수능 등급 컷인데요. 정시를 보는 학생들은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꼭 받아야 되는 등급이 3등급이에요. 왜냐하면 3등급이 23% 구간인데 11에서 3등급, 4등급은 23에서 40 구간이거든요. 아까 제가 100분위로 대학을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100분위가 이렇게 있어 버리면 점수가 너무 많이 깎이죠. 평균점이. 3등급 이상에만 있으면 웬만치 서울권 하위대학과 그다음 지방 국공립대학, 그다음 수도권에 있는 상위대학에 갈 수 있는 등급이 나와요. 점수가. 근데 그 점수를 보시면 화작이든 엄매든 70점 정도밖에 안 되죠. 작년에. 자, 이쪽은 이제 수학인데 수학도 60점대 중반 정도에서 3등급이 형성이 됐죠. 자, 영어는 당연히 이제 70점이고요. 다음 화학 40점, 그다음 생명과학 36점. 물론 난이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 3등급을 받는 점수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70점 해볼 만 하거든요. 그다음 여기도 65점 정도는 해볼 만하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졸업생의 한마디를 봤는데 좀 절실하게 도전하면 3등급 이상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정시는 아까 3과목 전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 4개를 갖다가 토탈을 해야 갈 수 있는 대학들이 꽤 많아져요. 그리고 수도권의 상위대학, 가천대, 그러니까 가천대 이하, 수도권에서 가천대 이하 대학부터는
탐구를 둘 중에 하나만 반영하죠. 잘한 걸로. 그래서 내가 탐구에 자신이 없다면 이거 하나만 파도 갈 수 있는 대학들이 꽤 있죠. 자, 이번에 영어 반영 방법인데요. 이게 좀 눈여겨보실 만해요. 영어가 보면은 1등급에 98점을 주고 가천대예요. 2등급 95점, 3등급에 92점, 4등급에 86점을 주는데 자,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가천대는 100분위 점수 85점이면 합격하는 대학이에요. 평균을 냈을 때. 그런데 4등급까지도 85점 넘게 주죠. 원래 3등급이 아까 11에서 23%라 그랬잖아요. 그럼 11%면 89점이고요. 100분위 점수로. 23%면 77점이에요. 그래서 갭이 꽤 큰데 이 사이를 잡는다 그러면은 둘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160. 그죠? 166이니까 83점이 나오죠. 이게 중간 점수인데 3등급을 받으면 그냥 83점이라고 칠게요. 그럼 다른 과목들은 3등급을 받아야 83점인데 영어는 3등급을 받은 92점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가 전체적인 100분위 점수를 올려줘요. 영어가 좋죠. 4등급만 받아도 5등급을 받아도 50점인데 5등급이 5등급만 받아도 80점이니까 다른 과목들 잘하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2등급짜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6등급은 오지 말란 얘기죠. 60점. 그죠? 두 과목 전형을 노리든가. 그리고 또 다른 데들도 보면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난다는 거예요. 1, 2, 3, 4등급 간에. 그죠? 엄청난 어떤 차이를 벌이기가 영어에서는 여기는 이제 4등급이 좀 많이 차이가 나고 그죠? 영어는 좀 표준 점수든 아니면은 100분위 점수를 좀 올려줄 수 있는 과목이다. 그래서 3등급 이상을 내가 받는 학생이라면 그럼 정시는 굉장히 유리해요. 생각보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볼게요. 가천대 정시. 가천대 정시 굉장히 특이해요. 교과도 특이하거든요. 내신도. 가천대 정시는 잘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그다음에 사회나 탐구, 한국사 중에서 우수한 영역 순서대로 이렇게 반영해 주겠다. 그죠? 그래서 제일 잘한 걸 40% 반영해주고 그 다음 게 30%, 그 다음 게 20%, 그 다음 게 10%를 반영해서 이게 평균 85점이 넘어가면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영어가 여기 영어 배점인데요. 밑에가 영어가 3등급이라고 칠게요. 그럼 92점이잖아요. 이거는 40% 반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벌써 여기서 7점이나 세이브를 했잖아요. 거의 절반 가까이를 퍼센트를. 굉장한 차이가 굉장한 좀 메리트가 있거든요. 제가 요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서울권 입결을 봤을 때 이게 보통 이렇게 됐었잖아요. 20, 40, 25, 뭐 20, 뭐 이런 식이었죠. 약간 좀. 근데 가천대는 제일 잘한 거 순서대로 4, 3, 2, 1. 그죠? 그래서 잘하는 과목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애매하게 3등급 다 받아도, 물론 3등급 다 받아도 합격할 수 있지만 뭔가 하나 2등급 찍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해본 건데, 이게 이제 가천대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만약에 요거는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3343이잖아요, 등급이. 3343 똑같죠. 근데 영어를 못했을 때랑 수학을 못했을 때의 차이를 본 거예요. 자, 영어를 좀 못했다, 더. 그러면 이제 83점이 나오게 돼요. 그럼 합격선이 조금 어렵겠죠. 근데 영어보다 영어는 한 등급 높고 수학이 한 등급 떨어져 있다? 그럼 84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가천대는 영어 점수가 높을수록 약간 전체 평균 점수가 높아져요. 하지만 아까 보셨지만 3등급이 92점이거든요. 그 다음 2등급이 95점이고 1등급이 98점이죠. 그러면은 3등급 선상에만 있어도 사실은 합격선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4등급이 86점이었거든요. 그럼 4등급을 내가 받았다 그럼 다른 과목을 좀 챙겨줘야 되죠. 자,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는 하나가 이제 망했을 때죠. 5등급. 생명이 5등급이다. 5등급 되면 망하거든요. 근데 가천대는 그래도 망한 거에 10%밖에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망했을 때도 3335면은 이런 점수가 나오게 돼요. 근데 영어를 망했다. 그죠?
뭐 대신에 이제 생명을 좀 잘했죠. 하나가 2등급이 됐죠. 이런 시나리오도 합격선이라는 거죠. 영어가 내가 못하는 과목이어서 6등급은 받으면 안 돼요. 6등급은 아까 60점이었어요. 5등급 80점 받았더라도 뭔가 하나가 2등급 치고 나가면 2등급이 4%에서 11%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백분위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생각보다. 치고 나가면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이제 엄청 잘하는 친구다. 뭐 예를 들어 전체가 다 1등급 받을 수 있다. 그럼 이제 표준 점수가 중요할 거고, 그리고 의대 쪽이나 뭐 한의대나 의대 쪽을 노린다 그러면 의대 쪽도 입결해서 보시면 정시 쪽이 40%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대신에 다 1등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1등급에서 한 문제 정도 더 맞춰야 되고, 그리고 내가 상황이 좀 안 좋아서 한 3등급, 4등급 선상에 있다. 그럼 이제 가천대 이상을 노려야 될 텐데, 어쨌든 가천대는 좀 특이한 대학이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표준 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표준 점수 아까 제가 200점 만점이라 그랬죠? 그래서 200점 만점에서 뭔가 난이도를 반영해서 이제 계산을 해낸 거고, 서울권의 상위권 대학들은 전부 다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는데, 수원 2가 공통 과목이고요. 국어에서는 독서랑 그다음에 문학이 공통 과목이죠. 그리고 선택 과목은 미적분이나 확통이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언매나 화작이 될 텐데, 근데 공통 과목에 잘 보시면 표준 점수에 가중치를 74%를 줘요. 실제로는 여기 수, 원, 투, 미적 이러면 3분의 1씩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동점자가 있으면 공통 과목을 잘한 친구들이 100분위 표준 점수가 훨씬 높게 나와요.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공부를 하더라도 이제 표준 점수를 만약에 이제 서울권의 중위권 이상 대학을 가겠다 그러면 공통 과목을 잘 공략해야 돼요. 표준 점수가 1등급 선에서 이제 과목에 따라 다르지만 한 140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세 과목이에요, 세 과목. 국수탐 합산이잖아요. 그래서 세 과목으로 410점 정도. 그래서 셋 다 1등급 받는 그 정도 선에서 인류대 합격선이 결정이 되죠. 의대는 그거보다 좀 더 높고요. 자, 정시의 핵심을 얘기 드리면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3등급인 학생이 23%에 껴있는 학생과 4등급인 학생인데 24%인 학생이 있다면 이 둘은 비슷한 대학을 갈 거예요. 그죠? 등급은 다르지만 원점수나 백분위가 중요하다. 점수가 올라가야 백분위가 올라갈 거고 원점수와 백분위가 올라가야 표준 점수도 올라갈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실 잘하는 과목을 다 잘하면 좋지만 잘하는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못하는 과목을 얼마나 안 망치냐 굉장히 중요해요. 4등급이나 5등급이 끼는 순간 참 대학교가 많이 멀어져요. 그래서 무슨 수를 쓰든 3등급에 가깝게 받는다. 근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3등급 점수가 그렇게 높진 않죠. 자, 그럼 세 번째, 영어는 백분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다. 백분위 반영대학에서. 다음 국어 수학은 공통 과목을 잘해야 한다. 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런 걸 신경 쓰면서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리는데, 그죠? 약수령 논술 뒤에서도 좀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일단 쓰는 방법을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아이들이 불안하니까 이제 모의고사도 보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거보다는 일단 수능 수학을 준킬러까지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국어는 좀 쉽거든요. 그죠? 수능 공부가 좀 돼서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예전에 적성 때부터 가천대는 이런 걸 원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약수령 논술 반을 개강을 시켰는데 이거를 제대로 못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대학을 가겠다는 얘기인지 말겠다는 얘기인지. 수능 특강이 한 50개 정도의 문학 작품이 있고요. 수능 완성이 한 20개 정도가 있을 거예요. 이 70개는 무슨 수를 쓰든 외워야 돼요.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냥 똑같이. 그래서 지문 공부를 무슨 수를 쓰든 외워준다. 그다음 성패는 수학에서 많이 갈리고 그렇죠? 중킬러까지 섭렵해야 한다. 내가 내신이 자신이 없다. 5등급이다. 못 붙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 개 더 맞춰야 돼요.
그럼 공부를 되게 치열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이 필요하죠. 여기서 떨어진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되게 절실하게 안 하면은 붙기가 어려워요. 자, 약수령 논술의 모집 인원은 아까 제가 920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단일 전형으로는 가장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뽑으니까 한번 준비를 해볼 만하고요. 약수령 논술은 그죠? 평소 학교 교육과 대학 수능 시험을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이라면 할 만하다.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칸도 되게 좁아요. 시험 문제를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가천대에서. 이제 보고 온 학생들의 얘기죠.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쓸 칸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쓸 필요도 없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다. 자, 인문계는 국어가 9개, 수학이 6개, 그다음 6개, 9개. 각 문항당 10점이고, 그래서 150점 만점으로 잡고요. 아까 12개, 11개에서 12개 사이가 합격선이었어요. 출제 범위는 수학은 수 1, 2만 들어가게 되고, 국어는 뭐 1학년 국어랑 그다음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건 뭐 크게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수능 완성하고 수능 특강 위주로 공부가 되면 돼요. 자, 아까 내신 반영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가천대는 제가 특이하다 그랬잖아요. 가천대는 내신 반영을 이렇게 잡아요. 수능하고 똑같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목은 이렇잖아요. 인문계에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그다음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그럼 내가 과학을 더럽게 못했다. 그러면 그 10%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요 네 개의 과목이 들어가는데 국어 과목이 총 5학기를 봐요. 그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이 5학기 중에 4개 학기만 선별해서 4개 학기 중에 잘한 걸 40, 그다음 30, 그다음 20, 그다음 10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천대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는 요 잘하는 횟수가 조금 있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그냥 3333을 받은 학생하고 아니죠. 4444를 받은 학생이 있다. 얘도 4등급이잖아요. 평균 내면. 근데 이거보다는 뭐 2345, 2355 이것도 5등급이 이것도 4등급이거든요. 평균 내면. 근데 이게 낫다는 거죠. 점수가 더 잘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한 횟수가 좀 많을수록 좀 유리하다. 그래서 가천대에 맞춰서 내신을 한번 돌려봐야 돼요. 그랬을 때 한 3등급 후반대나 4등급 초반대에 있으면 안정권인 거고 한 5등급대로 내려가 있다 그러면은 약간 이제 한 문제 정도 더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설명을 좀 했고요. 입시에 대해서.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학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커리큘럼들이에요. 자, 미적분 이제 정시반에서 문과반은 이제 운영을 안 하고요. 미적분 반을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잘하는 반과 그다음에 레벨이 약간 낮은 반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 7, 8월 정도, 그렇죠? 7, 8월 정도에는 주로 이제 준킬러 그리고 9월 모의고사를 2등급 이내로 받는 게 목표긴 하지만 어떤 준킬러 위주의 공부가 이루어질 거고요. 9월, 10월에는 킬러 위주의 공부가 이루어질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당연히 그동안에 어떤 기본적인 유형 3점짜리랑 그다음에 4점짜리 초반대까지 문제는 계속 반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준킬러, 플러스 킬러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좀 돼가는 상황 봐가면서 이게 필요 없는 반이면 계속 준킬러로 갈 거예요. 그리고 11월에 이제 수능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자, 정시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능 완성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메인 수능 완성으로 놓고 그다음 모의고사 계속 보면서 비슷해요. 7, 8월은 준킬러. 그다음에 이때는 비문학을 중점적으로 공략하겠다. 이게 좀 어렵거든요. 빨리 시작해야 되죠. 9, 10월은 킬러로 들어가면서 문학 작품을 같이 정리해 나가고요. 그리고 11월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좀 보고 수능을 치르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70점 이상은 수월하게 받을 수 있어요. 용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70점 이상이면 3등급인 거니까 3등급 이상이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과 좀 재수 좋으면 서울권의 하위권 대학까지는 돼요. 평균 3등급이어도. 거기서 2등급짜리가 몇 개 찍히느냐에 따라서 서울권 중위권 대학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겠죠.
자, 약수령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능 완성하고 수능 특강을 7, 8월에 주로 많이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연습들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모의고사 계속 보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공부 위주로 가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논서술 연습도 좀 하고, 여기 문제풀이 위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어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외워야 돼요, 일단. 그래서 방학 때는 참 정시반이든 아니면은 뭐 약수령 논술반이든 국어 수학 할 거 없이 다 국어는 주 4회 수업, 그다음에 수학은 주 5일 수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좀 방학 동안에 많이 하고요. 그래서 작품 정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서술 연습하면서 약간 요거 반복해 가면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풀이들,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들 이런 것들 반복해 나가면은 국어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좀 질문이 있을 만한 게 선생님 저는 정시도 준비해야 되고 약수령 논술도 준비해야 되고 이래요.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정시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고 뭐 두 개 다 수강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정시 위주로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에 파이널 때 들어와도 괜찮아요. 약수령 논술은 어차피 쓰는 법을 익히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도 이제 수능 공부를 하다가 하면서 동시에 작품만 좀 자기가 정리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